지식 A연지의 광신도와 전략으로 운명을 극복하는 군왕의 지략.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원구의 숲의 유인원 괴수, 제왕을 되살리는 강철병사, 그리고 신뢰관의 오만한 얼굴은 모두 체스판 위에서 사라졌다. 엠프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맹신의 자유를 하사하노라! 왕은 무기의 왕좌 앞에 서서 제왕의 생기없는 눈동자에 셉터를 찔러 넣었다. 천혜의 신도 티탄처럼 몰락하리니 그녀는 별바다를 정복하는 영광을 빼앗겠노라 맹세했다. 풍요 에이안즈의 불사의 신도와 기사의 손끝에서 이는 세찬 바람.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병사는 나는 새를 사냥하고 말은 늑대 무리를 밟아 죽였으며 전차는 거목을 부수고 여왕은 역병의 목을 베었다. 엠프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영생의 긴 잠을 하사하노라. 선주가 창해의 선물을 올리자 왕은 부하인 충성스러운 검에게 이를 하사했다. 그녀의 슬픈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가 드러났다. 하멸 에이언즈의 용솟음치는 전쟁의 물결과 여황의 패배한 적 없는 검날.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별바다를 멸망시킬 위력 앞에 왕과 왕의 백성들은 한순간도 물러선 적이 없다. 그들은 몸에 흐르는 황금피가 신이 흘린 것보다 더 눈부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엠프리어스의 이름으로 내가 파멸의 파멸을 하사하노라! 왕의 불씨가 파멸의 불꽃을 대체했고 병사는 괴멸의 신의 황금피를 모두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비극의 근원을 제거했고 다시 한번 운명의 면류관을 찬탈했다. 천혜의 신의 빛과 카이사르의 마음속 불타는 불씨.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뭇별의 분노가 덮쳐와 은하제국의 변경에서 요동쳤다. 강력한 파벌들이 그녀의 영역에 끼어들어 과거의 명예를 되찾길 갈망한다. 엠프리어스의 이름으로 별바람이 적군의 잔재를 흩뿌리자 황금 피가 모여 또다시 익숙한 비문이 되었다. 무한한 우주의 왕이 율법을 높이 들어 끝없이 펼쳐진 왕토에 선포했다. 나는 하늘을 정복할 것이며 무별은 모두 내게 굴복할 것이다. 카이사르가 가볍게 웃으며 마지막 체스말을 던지자 조금 전의 망상이 체스판 사이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소매를 휘둘러 화상의 군대를 지우고 왕자 위의 녹슨 흔적을 힐끗 바라보았다. 왕은 운명의 전야를 향해 달리고 별바다를 정복하는 큰 꿈을 남겼다. 언젠가 그녀는 체스말이 되어 꿈이 실현될 한 줄기 가능성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의 대국은 곧 끝나지만 머나먼 미래에 활활 타오르는 야심을 위해 3천만 번의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카이사르의 나라와 만민을 위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엠프리어스는 승리할 것이다. 그녀는 군왕의 선물을 보았고 반신의 숙명을 마쳤다. 가슴속의 파도가 물러나며 그녀의 마지막 곡이 다가왔다. 동굴의 틈새로 빛이 쏟아졌다. 그것은 해수면을 관통하는 백광이었다. 빛을 쫓고 싶은 갈망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그녀는 틈새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헤엄쳤다. 천년 전 심해에서 세이렌도 한때 육지를 향해 꿋꿋이 나아갔다. 물고기들은 그녀가 지나간 곳을 따르며 공주의 장례의식을 함께했다.
그녀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던 찰나 웃음소리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느껴졌다. 동료의 잔상이 아른거렸고 육지의 경쾌한 노래는 그녀가 바라던 것과 같았다. 프라고리스 경의 칼은 드로마스 고기를 자르고 브루마리스 경이 던진 얼음잔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다. 헬코리토 경은 그녀에게 꾸름류를 가득 따르고 카르미눔 경은 새로운 시편을 펼쳤다. 이제 당신만 오면 돼. 지각한 악사님. 금실을 짜는 자의 은침이 허공에 뜨더니 그녀에게 아름다운 의상을 지어주었다. 헬렉트라는 존재하지 않는 선물을 건네받았고 짜고 떫은 물이 새 옷을 적셨다. 그녀는 이것이 결코 현실이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세계와 같은 별바다의 거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잔에 담긴 노을빛을 삼켰고 취기가 손끝에서 앞장으로 흘러들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선사한 취기 속에서 취기가 그녀에게 선사한 허황된 꿈 속에서 허황된 꿈이 그녀에게 선사한 연애 속에서 나도 연애를 마음껏 즐기겠어. 정신을 차린 그녀는 마지막 노래를 시작했다. 악사는 샘 속에서 현을 튕겼다. 윤무의 치맛자락에 물결이 일며 무수한 과거가 넘실거렸다. 그녀가 한때 깨어있던 티탄을 노래하니 공주가 여왕을 따라 푸른 바다를 유람하고 그녀가 기세 높은 군왕을 노래하니 기사가 카이사르를 따라 엄숙한 도시국가를 정복했다. 그녀가 천명을 받드는 후예를 노래하니 반신이 영웅을 위해 천년의 수호를 짊어지고 그녀가 그 회색 물고기를 노래하니 거미 구세주를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대한 파도를 막았다. 그녀가 자신을 노래하니 물고기의 뼈로 만들어진 술잔은 누군가 잔에 담긴 허무함을 걷어내고 그녀를 위해 운명의 꾸rum류를 가득 채워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쉴 때까지 노래했고 가슴속의 신성한 물은 메말랐다. 꾸rum류를 다 마시고 음표가 흩어지자 연회의 환상도 부서졌다. 고요한 해안가 앞 그녀는 거품이 되기 전 미소를 지었다. 천혜의 물고기들아, 우린 과거로 가라앉을 거야. 동굴 밖의 하늘을 이미 보았기에 그녀는 약속된 미래를 믿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너희는 새로운 태양을 데리고 먼 곳으로 헤엄쳐야 해. 엠포리어스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갔던 역은 다낭의 고향 선주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선주는 통칭일 뿐 이 우주선의 이름은 나부야. 그곳에서 난 즐거운 검술 훈련 시간을 보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 활과 검 중에 뭐가 더 강할까? 내 생각엔 검이야. 산도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으니까. 환상극 좀 그만 봐. 활을 쓰지 않기 위해 이 몸이 얼마나 노력했다고. 나랑 함께 무기 마스터가 되자. 무예를 익히려면 스승부터 모셔야 했고 난 사부를 2명 모셨다. 그래서 때로는 달리기를, 때로는 무거운 물건 들기를, 때로는 둘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알차게 보냈던 날들이었지. 그런 걸 바로 고통 속의 기쁨이라고 하지. 검수를 위한 중간중간 금조각상 거리의 포장마차에 가서 맛있는 음식으로 체력을 보충하기도 했다. 운리 사부 말이 맞았어. 열매 공작 꼬치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수련했더니 마침내 수많은 강적을 물리쳤다. 내가 그 증인이지. 마치 세븐스는 정말로 수많은 목인장을 쓰러뜨렸어. 모기인장도 뭐 자르고 싶다고 막 잘리는 줄 알아?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대엽의 이야기에 악당이 빠질 소냐. 여엽 마치 세븐스의 가장 큰 라이벌을 꼽자면 단연코 스코트가 으뜸이었으니. 화물선보다는 컴퍼니 생태 함선이 그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 왜? 동물들 울음소리 흉내를 잘하잖아. 결전에서 난 우주별 참격 유리 대검으로 화려하게 스코트를 처치했다. 그 기술 진짜로 익힌 거야? 뭐 어때? 기술명 짓는데 돈 드는 건 아니잖아. 아직 공간이 좀 남았네. 마침 괜찮은 사진 한 장을 찾았다. 이제 다낭 선생님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분명 다낭의 형제라고. 역시 마치 세븐스도 숨겨진 힘이 있었구나. 우리 셋의 첫 번째 개척을 기록해보자. 평균적으로 행성 3개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은 수비량에 올랐었지. 그때 숨겨진 힘만 쓸 수 있었다면 녀석들이 감히 이렇게 못생기게 그리진 못했을 텐데. 후크와의 숨바꼭질 재밌었다. 후크를 따르는 아이들도 숨은 고수였다. 숨바꼭질하는 양쪽이 다 고수라면 결국엔 누가 더 허기를 오래 버티나 대결로 변하지. 상하층 구역이 연결되던 날 나도 첫 번째 케이블카를 탔다. 그날 좌석이 너무 딱딱했어. 엉덩이까지 베기다 못해 아프더라니까. 방법을 알려줄게.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럼 그걸 케이블카를 탔다고 할 수 있겠어? 순조롭게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결전의 진실을 기억과 함께 상자 속에 봉인했다. 그날의 주스는 정말 맛있었다. 다시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건 짐 로저의 빵맛 소다수야. 그럼 그 안에 마치 세븐스 테마의 파란색, 분홍색은? 그건 색소야. 너희 둘! 추억하는데 분위기 망치지 마! 야릴로를 다시 방문한 후 태양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특별히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때? 공주님 같지 않아?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옷을 갈아입고 마왕이 되고 싶어. 설원곰, 하얗고 부드러운 설원곰은 지금쯤 친구를 찾았으려나? 페나코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우주 인플루언서로 키워볼까? 그쪽 어깨는 저금통이 이미 꽉 잡고 있어. 한때 우리에게 주먹을 날렸던 덩치는 이제 벨로보그 부흥의 희망이 되었다. 이걸 본 웰트 아저씨는 거의 군침을 흘릴 뻔했어. 그때 못 온 게 아쉽네. 꼭 그렇지는 않을지도. 다음에 또 야릴로에 갈 땐 해양 행성으로 변해 있진 않겠지? 그럼 설원곰을 물곰이라고 불러야 하나? 데이터에 따르면 야릴로의 환경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하지만 그 얼음이 그렇게 빠르게 녹진 않을 거야. 이제 장바구니에서 튜브는 빼야겠네. 난 이 얼음 속에 갇혀서 우주 여기저기를 떠다녔다고 들었다. 그것도 일종의 은하 여행이지. 그때 차장님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나랑 부딪혀서 열차 칸에 구멍이 났겠지? 엉뚱한 상상은 그만둬. 널 건져 올린 건 열차니까. 육상빙이 녹고 조금 남아있을 때 난 그걸로 작은 모형을 만들었다. 웰트 아저씨 말로는 이런 걸 피규어라고 한다더라. 아저씨가 밤새 애니메이션도 보여주셨어. 그건
웰트시 최고의 대우라고. 나도 모형 갖고 싶어. 내일 아침 열차팀은 다 같이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매번 시간을 맞추진 못한다. 어쩔 수 없잖아. 이 몸은 아직 졸리다고. 다음엔 일찍 일어나. 알람을 맞춰.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이라도 해낼 거야. 카메라에는 폼폼의 사진이 잔뜩 저장되어 있다. 사장님의 옷을 갈아입히는 건 정말 재밌다. 전에 폼폼한테 하이칼라 제복이 있었는데 마치 세븐스가 온 뒤로는 거의 안 입더라. 난 내 방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한 번씩 정리한다. 지금 보니 저 포토월이 기억의 힘이었나 봐.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옷장은 어디 있어? 맞춰봐. 가장 개척다웠던 개척 타이키안에 대해 기록해보자.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꽤 많은 신용 포인트를 배상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가에 공이 있길래 한번 잡았어. 그리고 그 공이 천장으로 날아가더니 전시장을 뚫어버린 거야. 100점이나 더 받았다고. 우리 영원히 함께 여행하자. 왠지 익숙한 말인데. 기억은 과거로 엮이고 조금씩 쌓여간다. 걸어온 길 위에는 이미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앞으로의 난 또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 또다시 일어난 100년의 황금 전쟁. 녹슨 쇠, 비명, 생명들의 피가 대지에 스며들어 거대 용의 쇠약해진 살과 뼈로 흘러들었다. 흔들리는 바위층은 거대 용의 눈동자이다. 드로마스가 노역군과 식량으로 전락한 것을, 환수가 전쟁 병기가 된 것을 거대 용은 보았다. 봉화가 자신의 형제자매를 멸망시켰기에 거대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건 분노에 찬 침묵, 그리고 부끄러운 기억뿐이었다. 오직 그 대지의 시련이 바로 지상 생명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기에. 종말의 경계에 이르자 거대 용은 이미 의지가 흩어지고 비늘이 부서졌다. 그때 그를 맞이한 건 꽃이 만발한 재창기가 아닌 타락한 지 오래인 흑검 한 자루였다. 우린 만난 적이 없지만 부디 불씨를 넘겨줘. 여명을 위해. 여명이라. 이 파멸의 꼭두각시가 바라는 것이 여명이라면 불을 쫓는 것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검은 물결의 고통과 동족의 희생은 예기치 못한 운명인가? 아니면 헛된 신음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휘어진 바위층은 성난 파도와 같았다. 하지만 그 검객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탄식했다. 이미 익숙하다는 듯이 말이다. 녹슨 관절이 하나씩 부서져 나갔다. 갈라진 껍질이 벗겨지고 황금색 피가 쏟아져 나왔다. 엠포리어스를 뒤덮은 지진은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눈을 감지 않으려 저항하던 순간 거대 용은 문득 깨달았다. 소위 불을 쫓는 것은 자기 영민의 불쏘시개, 재난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지의 귀결점이 전부 검은 검의 그림자에 침식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했던 그 윤회에서 뜨거운 태양은
화면을 불태우며 꺼졌다. 거대 용이 막 대지에 가라앉으며 배반의 아픔을 곱씹고 있던 그때 긴 밤의 발소리가 들렸다. 내겐 조력자가 필요해. 세월을 지켜줘. 마지막까지. 긴 밤은 소매를 휘둘러 기억 물결로 거대 용을 씻어냈다. 그렇게 거대 용은 대지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별하늘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3355만 337번째 영겁 회귀. 반신 테라복스는 몰락을 가장하고 기억의 물결을 빌려 존재를 흐렸으며 대지의 불씨로 방주를 만들었다. 천년의 항쟁 속에서 황금피의 영웅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으나 거대 용은 이를 무시하며 떠도는 동족들을 조용히 모았다. 긴 밤의 거래는 단순했다. 세월이 대지의 고통을 지워 대지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단잠에 들고 대지는 세월의 동맹이 되는 것이다. 오직 대지만이 세상의 끝까지 지킬 수 있었기에. 불을 쫓는 영웅들은 한때 거대 용을 경멸했었다. 적을 짓밟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멍청한 짐승 같으니라고. 불을 쫓는데 힘을 보태려 하지 않는 이종 주제! 며칠 동안 머문 후 거대 용은 카이사르에게 작별을 고했다. 불을 쫓는 건 사람의 아이에게만 허락된 영광이네. 그대는 자애로운 짐승이니 애당초 그대를 가둘 생각은 없었다.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걸 금하는 법령은 곧 내려질 것이다. 훗날 불을 쫓는 여정을 한번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거대 용은 창조주의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카이사르의 왕도를 떠난 후 거대 용은 보이는 작은 동물들을 등에 업어 보호했지만 고기를 탐하는 도시국가에 포위돼 사냥당하고 말았다.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이 거대 용의 피부는 뚫지 못했지만 등 위에 있던 생명들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다. 어느 강인한 지원군이 나타나 이 비극을 종결시킬 때까지 그들은 거대 용을 위한 방패벽을 세우고 군대를 이끌어 그 도시국가를 짓밟았다. 산의 백성은 원래 싸움을 즐기지 않는데 그대는 누구인가? 군대를 이끄는 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이름은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다. 모두가 알고 있듯 대지의 모든 창조물을 수호하는 것은 용기사의 신조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알고 있듯 용기사는 백전불패다. 산을 일군 자가 거대 용을 타면 침묵 속에서도 부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인내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산을 일군 자는 그의 친구를 늘 이렇게 평가했고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얼마 후 불을 쫓는 군대의 화살촉이 대지를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용기사 전군이 출발했다. 오직 창조주를 호위하기 위해서였다. 행군 전날 밤 거대 용은 밀서를 받았다. 그대의 유일한 불을 쫓는 여정은 주인을 죽이고 살아남는 것이다. 사료에 따르면 이년의 전투 중 용기사는 테라복스의 배반으로 퇴각했고 산을 일군 자는 갑옷을 벗은 채 절벽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대지는 배반의 기억을 바위층에 새겼다. 긴 밤이 그것들을 읽을 때까지. 대지여, 세월이 그대의 배반의 고통을 지워줄 것이다.
기억 정령의 몸으로 위대한 산을 일군 자와 거대 용이 제외했다.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건 분명 자네의 선택이 아니었겠지. 거대 용은 낮은 울음소리로 답할 뿐이었다. 거대 용은 전우와 함께 심연에서 천년을 함께했다. 별들 사이에 창룡이 돌아와 운명의 파문이 일어날 때까지. 동족이군. 거대 용이 고개를 들어 푸른색 용의 후예를 주시했다. 그는 그 용의 몸이 수호의 맹세를 짊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산을 일군 자의 눈에는 결연함만이 있었다. 저건 불멸이야. 불멸은 거대 용의 성체를 치유할 수 있고, 불멸은 생존의 말로를 인도할 수 있다. 세상의 끝에서 전우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을 앞둔 거대 용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소위 불멸은 영약이 아니라 효량이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망망한 별 하늘을 바라보며 난 늘 생각하곤 했다. 불멸의 의미란 대체 무엇일까? 테라복스가 맡긴 수많은 생명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 용광로처럼 지금도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난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아주고 마음속에서 그들과 소통해 보려고도 해봤다. 하지만 생명들의 존재는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내 혈통의 일부였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후 열차 칸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혹시 작은 키메라로 변하고 우리 품에 쏙 안겨서 애교 부리진 않을까? 마치 세븐스의 당돌한 상상이었다. 물범일 수도 있지. 환수라도 상관없네. 난 그 생물을 꼭 한번 보고 싶었거든. 히메코 씨와 웰트 씨가 위로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단원은 단원이야. 흔치 않은 감성적인 말인데? 근데 만약 드로마스가 된다면 꼭 너한테 적토를 먹이게 해줘. 꿈도 꾸지 마. 나는 이런 꿈을 꾸곤 했다. 수많은 생명이 나를 따라 도망치고 우리의 뒤로 검은 홍수가 하늘을 가리며 마치 모든 생명을 삼키려는 듯했다. 위기의 순간 생명들이 용의 형상을 한 다리를 만들고 난 그들을 이끌며 힘겹게 별 하늘로 나아간다. 거대한 행렬의 끝자락, 거대 용 한 마리가 걸음을 멈춘 채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대지의 아이는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갈지니 이 다리가 되어주어 고맙네. 꿈에서 깬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불멸이 가져온 건 어쩌면 육체의 재건도 혈통의 융합도 아닐지 모른다. 어느 날 아카이브를 뒤져보다 우주 생물이 업데이트된 것을 발견했다. 바다로 뒤덮인 한 행성에서 부딪히기를 좋아하는 물범이 태어났다. 황량한 사막에서 진화를 통해 적토를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무리가 생겨났다. 수많은 익숙한 모습이 은하 생태계 속에서 활동했지만 엠포리오스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들의 새로운 삶이자 생명의 출구였다. 어쩌면 테라복스가 바랐던 대로 내가 정말 생명을 떠받치는 다리가 된 걸까? 그는 한때 산의 백성들의 진지를 짓밟고 지오리오스의 가슴을 찢었으며 불씨를 삼켰다가 다시 결연히 넘겨주었다. 창조물은 언제나 창조주를 배반한다. 문명의 시작에서 목도한 것처럼. 연약한 생명은
칠흑의 파도를 배반하고 육지에 오르고 높은 나무를 타더니 마침내 보금자리를 배반하고 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가슴 속의 용광로는 지금도 요동치고 있다. 열기가 흐르는 틈에서 나는 가끔 멍하니 은하의 균열 속 거대한 그림자를 엿본다. 그것은 불멸이란 이름의 한 마리 거대 용이다.